자신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아버지 사건. 자, 그런데 집안에 숨어있던 며느리와 손자까지 살해하려 했었는데요. 경찰이 1시간이 지나서야 현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 상황실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나눈 그 무전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바로 안 들어갔나 봤더니 방탄 헬멧 없다, 방패가 없다, 이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요. 관할서인 인천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지난달 20일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했다는 그 신고가 접수된 지 4분 만인 저녁 9시 35분쯤에요. 직원들에게 테이저건과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7분이 지난 저녁 9시 42분쯤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예. 당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은 화약 냄새가 많이 나고 쇠구슬도 있다, 내부에 아버지가 장전한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 특공대가 와야 한다면서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상황실이 방탄복과 방탄모를 착용했냐, 그렇게 여부를 물었고요.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그리고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필요할 것 같다라면서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자, 물론 경찰관들의 안전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상황실에서 테이저건, 방탄복, 방탄 헬멧 착용을 지시했을 것 같은데 어째서인지 지구대원들 방탄복만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상황실에서는 다른 지시를 내렸는데요.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런 답이 돌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신고 접수 23분 만인 오후 9시 54분 정도에 상황실은 현관문 비밀번호를 확보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구대 팀장은 비밀번호는 알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들어갈 경우 사제총으로 경찰관을 공격할까 봐 그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연수서 상황관리관이 피의자와 피해자, 신고자 등 이 나이를 알아보라라고 지시를 하자 지구대 팀장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아버지가 사제총을 들고 거실에서 대기한다고 하잖아요. 빨리 제압할 수 있는 특공대를 빨리 도착 좀 해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황실이 현장 경찰관에게 아버지, 그러니까 피의자죠, 아버지와 이야기해서 남편만 먼저 구조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현장 경찰관은 신고자는 이 시아버지, 피의자가 무서워서 대화를 못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CCTV 확인이나 휴대전화 위치 추적도 하지 않은 채 피의자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결국 이 경찰 특공대를 동원해서 집 내부로 들어간 시간은 신고 접수 후 72분 만인 오후 10시 43분이었습니다. 앞서 경찰은 특공대를 기다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가족들이 안방으로 대피를 한 상태에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 입장에서는 이 피의자가 현장에 있는지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섣부른 진입보다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경찰 특공대를 투입을 기다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특공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그 시간에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또 다른 녹취록에 끔찍했던 당시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가 경찰과 통화한 내용인데요. 빨리 좀 와달라라고 하면서 집안에 들어오는 방법 모르세요? 라고 하면서 방법까지 직접 알려줬다고요? 그렇습니다. 현관문도 열어주고 테라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아내가 안에서 다급하게 도움을 기다리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된 것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이었는데요. 피해자의 아내는 몇 동 몇 호인데 살려달라고 하면서 남편이 총에 맞았다, 빨리 좀 와달라, 이렇게 다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잠시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연결이 됐는데 피해자의 아내는 남편이 피를 많이 흘렸고 시아버지가
밖에서 총을 들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그런데 계속해서 피해자 아내에게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경찰관이 가고 있는데 방 안에서도 현관문을 열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아내가 문 열었다라고 하면서 경찰관이 진입하는지 그 여부를 여러 차례 묻는데요. 이 신고를 접수받는 경찰관은 올라가고 있다라고만 하고 다른 진출입 통로가 없는지 계속해서 묻습니다. 다시 피해자 아내가 우리 집에 현관 말고 테라스를 통해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우회로를 알려줍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오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는데요. 그러자 신고 접수 경찰관은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전화를 드리라고 할 테니 바로 받으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60대 아버지 월급 300만 원이 끊기자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들에게 배신감이 들었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요. 막상 취재진 질문에는 전혀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 왜 살해했습니까? 가족에게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집에 사제 폭발물 설치 왜 하셨나요? 자, 저 정도 되면 뭐 사이코패스 아닌가 싶은데 경찰 조사가 나왔습니까? 경찰이 저 60대 그 가해자 아버지에 대해서 그 프로파일러 면담을 진행했는데 사이코패스 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본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사이코패스 검사가 뭐 냉담함, 충동성, 무책임 이러한 성격적인 특성을 지수화하는 총 20문항으로 된 검사거든요. 예. 이게 국내에서는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면 사이코패스를 분류하는데 저 가해자 아버지는 25점 미만이었다고 합니다.